마취과 의사가 링거에 마취제를 주입하기 시작한다. 서진의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손을 붙잡는다. 오빠, 무서워요. 곧 끝나 나만 믿어.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다. 남편이 아닌 의사의 목소리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급히 열린다. 간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다. 교수님, 급한 연락 왔습니다. 회장님 지인이 응급 환자로 오셨대요. 지금요. 민수의 몸이 굳는다. 길지 않지만 영혼 같은 침묵이 흐른다. 민수가 천천히 마스크를 벗는다. 서진의 흐릿한 시야에 민수의 뒷모습이 보인다. 김 교수님께 인계하세요. 단호한 목소리.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오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이미 마취가 진행되고 있다. 민수는 서진을 보지 않고 그대로 수술복을 벗고 수술실을 나간다. 서진의 의식이 어둠 속으로 떨어진다. 그날 서진의 심장보다 먼저 꺼진 건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한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2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옆자리를 보니 남편 장민수는 이미 일어나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욕실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밥을 퍼고 김치를 담는 동안 샤워를 마친 민수가 정장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먹고 가요. 시간 없어. 회진 돌아야 해. 민수는 넥타이를 매며 서둘렀습니다. 서진이 다가가 넥타이를 바로 잡아줬습니다. 이거라도 싸드릴게요. 됐어. 병원에서 먹을게. 민수는 서진의 손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울렸습니다. 서진은 차려진 밥상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민수가 아침을 함께 먹은 게 1시간 후 서진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중심부의 대학병원은 벌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외래 환자들이 접수 창구 앞에 줄을 섰고 입원 환자 가족들이 복도를 오갔습니다. 간호사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진 선생님 오셨어요? 응급실에서 환자 한 분 올라온대요. 폐렴 의심. 서진은 가운을 걸치고 환자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기침이 심하고 열이 높다고 적혀 있었죠. 서진은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 침대에 누운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보호자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한서진입니다. 아, 네. 우리 엄마 좀 봐주세요. 서진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서진은 부드럽게 할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지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잘 치료해 주실 겁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볼게요. 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이런 순간이 좋았습니다. 환자들이 자신을 믿어줄 때, 자신의 손길로 누군가가 편안해질 때, 그럴 때면 간호사라는 직업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후가 되어 서진은 잠시 휴게실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후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흉부외과 장민수 교수님 아시죠?
응, 왜? 오늘 중요한 수술 있으시대요. 병원 이사장님 친구분이래요. 수술 성공하면 승진 확정이라던데.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며칠 전부터 그 수술 이야기만 했으니까요. 장 교수님 정말 대단하시죠. 실력도 좋으시고. 후배의 말에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수가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의사라는 게. 저녁 무렵 서진은 민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샌드위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자 민수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예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왜 왔어? 점심 거르셨다며요. 이거라도 드시라고. 서진이 샌드위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민수는 샌드위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지금은 바빠. 알아요. 그냥 두고 갈게요. 나중에 드세요. 서진이 돌아서려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응? 오늘 수술 정말 중요해. 민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오빠가 누구예요? 이 병원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잖아요. 환자가 재벌가 사람이야. 실수하면 안 돼. 민수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환자를 걱정하는 의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서진은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도 오빠를 믿고 수술대에 오르실 거예요. 오빠도 자신을 믿으세요. 민수는 대답 없이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밤이 되어 퇴근한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아직 수술 중이었습니다. 서진은 저녁을 준비하며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10시, 11시. 시계 바늘이 돌아갔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서진이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응. 민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만족스러워 보였죠. 다행이다. 밥 차려놨어요. 드세요. 배 안 고파. 먼저 자. 민수는 곧장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차려진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다 식어버린 음식들. 서진은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기 전에 옆에 누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민수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왠지 민수가 자신의 손을 뿌리칠 것 같았으니까요. 서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한 세월이 20해가 넘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게.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서진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아침 회진을 마치고 간호사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후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왜? 얼굴이 창백하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서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확실히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서진은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가슴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으윽! 서진은 벽을 붙잡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차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서진 선생님, 괜찮으세요? 누가 의사 선생님 좀 불러요. 서진의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들렸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뭔가 심각한 거였습니다. 서진은 병원에서 오래 일한 간호사였습니다. 자신의 증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CT 촬영.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급성 대동맥 박리입니다. 즉시 수술 들어가야 해요. 응급실 당직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급성 대동맥 박리가 얼마나 위험한 질환인지. 대동맥벽이 찢어지는 병이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죠. 장민수 교수님께 연락했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안도했습니다. 민수라면 자신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민수는 이 병원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였으니까요. 얼마 후 수술복을 입은 민수가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민수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빠. 민수가 서진의 침대 곁으로 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수술하면 돼.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의사로서의 목소리였지 남편으로서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오빠가 해줄 거죠? 그럼 내가 할게. 민수가 서진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불안했지만 민수를 믿으려 애썼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수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서진이 수술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무영등이 눈부셨습니다. 민수가 서진 곁에 섰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민수의 눈만 보였습니다. 곧 끝나. 나 믿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링거에 마취제를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급한 연락 왔습니다. 회장님 지인이 응급 환자로 오셨대요. 중증 환자라 바로 수술 들어가셔야 한대요. 민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서진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지인, 귀한 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동요가 있었습니다. 네. 원장님이 급히 오시라고 하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서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서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김 교수님께 인계하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서진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서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수술복을 벗고 수술실을 나갔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회복실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가슴에는 배액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팔에는 여러 개의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정신 드세요? 낯선 의사가 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김 교수였습니다. 서진보다 한참 어린 의사였습니다. 수술 잘 됐나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수술이 지연돼서 합병증이 있었습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지연요? 원래 집도의가 바뀌는 바람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김 교수의 말에 서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버렸다는 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어디 있나요? 장 교수님이요? 다른 수술 중이실 거예요.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수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문병을 왔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민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좀 어때? 민수가 물었습니다.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침대 옆 테이블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봐줘. 서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합의서. 뭐예요, 이게?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이게 나을 것 같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수술대에서 날 버린 것도 모자라서 이혼까지 하자고요? 너도 알잖아. 우린 이미 끝났어. 이번 일로 확실해졌고. 민수의 말에 서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날 버렸잖아요. 당신이 끝낸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회장님 지인이었다고. 내 경력이 걸린 문제였어. 당신 아내 목숨보다 경력이 더 중요했나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20회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진 앞에 선 사람은 낯선 타인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이혼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이 울며 매달릴 거라 예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정리해서 보낼게요. 이제 나가주세요. 서진아, 나가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서진의 심장보다 먼저 꺼진 건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서진은 병원 사직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20회를 일한 곳이었지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술실이 보였고 수술실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버리고 돌아선 그 순간이 동료들은 서진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 잠시 머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바다를 보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서진은 미국 의료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석 달간 준비했습니다.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고 미국 의료 시스템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미국에 가면 어떨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공항, 낯선 사람들, 빠르게 들려오는 영어. 서진은 긴장했습니다. 공항 안내 방송조차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재단에서 보낸 차량이 서진을 병원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최신 장비들. 서진은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관리자가 청소도구를 건넸습니다.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서투른 영어로 물었습니다. 청소요? 저는 간호사인데요. 우리 병원은 모든 연수생이 밑바닥부터 시작합니다. 병원의 모든 과정을 이해해야 좋은 의료인이 되거든요. 영어도 배우면서 천천히 적응하세요. 서진은 청소도구를 받아들었습니다. 20의 경력의 간호사가 다시 청소부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복도를 닦았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환자 식사를 나르고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언어였습니다. 동료들이 빠르게 말하면 알아듣기 힘들었고 자신이 말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천천히 말해봐요. 동료들이 자주 되물었습니다. 서진은 부끄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기숙사에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의료 용어를 외우고 회화 문장을 연습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표현들을 노트에 적어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병동 간호사가 부족해졌고 서진의 경력을 아는 관리자가 제안했습니다. 이제 간호사로 일해볼래요? 당신 한국에서 오래 일했다며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서진은 드디어 자신의 전문 분야로 돌아갔습니다. 심장내과 병동에 배치됐습니다. 링거를 꽂고 혈압을 재고 약을 나눠주는 일.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언어는 서툴렀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실수도 많았습니다. 의사의 빠른 지시를 놓치기도 했고 환자에게 설명할 때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할 때도 많았습니다. 전화로 보호자와 통화할 때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표현은 동료에게 물었고 환자와 소통할 때는 천천히 말하며 손짓을 섞어가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자들은 서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미소는 언어를 넘어섰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손길은 참 따뜻해요. 한 할머니 환자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영어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의료 용어는 대부분 이해했고 업무 관련 대화는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빠른 일상 대화나 속어는 어려웠고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때는 버벅거렸습니다. 그래도 환자들을 대하는 서진의 태도가 동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은 정말 꼼꼼해. 환자 상태 변화를 놓치지 않아. 경험이 다르긴 하더라. 응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동료들의 칭찬이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이제 병동에서 믿을 수 있는 간호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언어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업무는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동료들은 어려운 환자를 서진에게 맡기곤 했습니다. 서진의 경험과 판단력을 신뢰했으니까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서진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병동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한 복도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환자 한 분이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신사였습니다. 단정한 잠옷 차림에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추운데 방으로 들어가셔야죠. 서진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노신사가 돌아봤습니다. 괜찮아요. 눈 구경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시군요. 노신사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며 반가웠습니다. 네, 한국어 하세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한국에 살았었죠. 지금은 미국에 정착한 지 오래됐지만요. 아, 그러셨군요. 반갑습니다. 둘은 잠시 눈 내리는 풍경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서진 간호사죠? 소문 들었어요. 환자들이 많이 칭찬하더군요. 고맙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 이름을? 저도 이 병원 사람이거든요. 환자로 입원했지만요. 노신사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추우시니까 들어가세요. 건강 조심하셔야죠. 서진이 노신사를 병실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일하는 모습을 몇 번 봤어요. 사람은 직함보다 태도가 먼저지. 당신은 태도가 훌륭해요. 서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신사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퇴원하면 제 사무실로 한번 오세요. 당신 같은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서진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을 보는 순간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정우, 의료재단 이사장. 이 병원을 설립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재단의 창립자였습니다. 이사장님이셨군요. 직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하죠. 밤 근무 힘드시죠? 푹 쉬세요. 강정우는 따뜻하게 웃으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복도에 서서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기숙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 1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언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서진은 느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일주일 후 서진은 강정우 이사장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전경이 보였고 벽면에는 의료 관련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강정우가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퇴원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덕분에 좋아졌어요. 당신 같은 훌륭한 간호사들 덕분이죠. 강정우가 차를 따라줬습니다. 서진은 감사하게 받아 마셨습니다. 당신 이력을 봤어요. 한국에서 20해 동안 일했더군요. 훌륭한 경력인데 왜 미국까지 왔죠?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한국에는 잊고 싶은 기억이 있어서요. 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죠.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의 시간입니다. 도윤아, 이쪽은 한국에서 온 한서진 간호사야. 서진 씨, 제 아들 강도윤입니다. 재단 이사예요. 서진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강도윤도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정우가 말했습니다. 서진 씨, 우리 재단에서 병원 개혁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도윤이가 책임자인데 현장 목소리가 필요하대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서진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서진은 강도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도윤은 서진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서진이 영어로 말할 때 버벅거리면 강도윤은 기다려줬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둘은 점점 편해졌습니다. 회의 후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의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도윤을 만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도윤이 물었습니다. 서진 씨, 한국에 돌아갈 생각은 없으세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진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혼했어요. 수술대에서 남편이 절 버렸어요. 강도윤은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10년 전에요.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요. 강도윤이 조심스럽게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강도윤과 함께한 지 2년째였습니다. 프로젝트는 계속됐고 서진과 강도윤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둘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동료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더 가까운 사이로 변해갔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강도윤을 만난 지 3년째였습니다. 서진의 영어는 많이 늘었습니다. 업무도 능숙해졌습니다. 동료들은 서진을 신뢰했습니다. 강도윤과는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이 끝나면 산책을 하고 주말엔 미술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서진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해요.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서진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강도윤을 만난 지 4년째였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병원 시스템이 환자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진의 기여가 컸습니다. 강정우가 서진을 칭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병원이 달라졌어요. 서진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강도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둘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진은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고 강도윤은 서진을 서두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국 생활 5년 차가 됐습니다. 강도윤을 만난 지는 4년째였습니다. 어느 날 강정우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 씨, 5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간호부장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당신은 자격이 충분해요. 서진은 눈이 커졌습니다. 간호부장, 간호조직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동료들도 모두 당신을 신뢰해요. 서진은 감사하게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5년간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도윤이 서진을 산책로로 불렀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서진 씨, 강도윤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와 4년을 함께 보냈어요. 이 4년 동안 전 확신했어요. 당신이 제 인생의 사람이라는 걸. 강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당신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싶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강도윤이 일어나 서진을 안았습니다.
석 달 후 조용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강정우와 병원 동료들, 친한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서진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강도윤 옆에 섰습니다. 강정우가 축사를 했습니다. 서진 씨를 처음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가족이 됐네요.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서진은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5년 전 수술대에서 버림받았던 여자는 이제 사랑받는 여자가 됐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강도윤이 서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강원유의료재단의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병원의 간호부장이고요. 서진은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서진을 버렸지만 강도윤은 서진을 선택했습니다. 민수는 서진의 상처를 만들었지만 강도윤은 서진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고마워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강도윤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당신이 제 곁에 와줘서. 미국에서의 5년, 강도윤과 함께한 4년. 서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버림받은 아내에서 인정받는 간호부장으로, 상처받은 여자에서 사랑받는 아내로, 서진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간호부장으로서, 재단 이사로서, 그리고 강도윤의 아내로서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미국 생활도 이제 6년 차였습니다.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어느 날 강정우가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서진도 재단 이사로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강정우, 강도윤, 그리고 주요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재단이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강정우가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 관심이 있어요. 한국의 의료 수준은 높지만 의료윤리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 6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병원을 인수하거나 제휴해서 우리 재단의 의료윤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강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이미 몇 개 병원을 후보로 선정했어요. 서진 씨, 한국 출신이시니까 자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강도윤이 서진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한국 병원 후보 리스트예요. 검토 부탁해요. 서진은 사무실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러 병원의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의 중형 병원들이었습니다. 서진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온병원. 서진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교수로 재직하던 병원이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병원장 정보가 나왔습니다. 원장 장민수. 서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수가 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만에 마주한 이름이었습니다. 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놀랐지만 동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진은 냉정하게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하온병원은 매출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환자 만족도는 낮았습니다. 의료사고 건수도 많았습니다. 서진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하온병원에 대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온병원 환자보다 수익 우선 논란. 하온병원 의료진 리베이트 의혹. 하온병원 비윤리적 시술 논란. 서진은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민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5년 전 서진을 수술대에서 버리고 귀한 환자에게 갔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서진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환자 후기를 찾아봤습니다.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수술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비싼 시술만 권유해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 얼굴도 안 봐요. 차트만 보더라고요. 예약했는데 2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진료는 5분도 안 걸렸고요. 서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강도윤과 강정우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온병원을 추천합니다. 왜요? 강도윤이 물었습니다. 이 병원이 가장 문제가 많아요. 의료윤리가 무너졌어요. 우리가 개입하면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강정우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하온병원, 원장이 장민수라고 되어 있네요. 서진 씨, 혹시 아는 사람인가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 전남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도윤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서진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다만 이 병원이 정말 문제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보죠. 한 달 후 재단 조사팀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진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하온병원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자 중심이 아닌 수익 중심 운영, 불필요한 검사와 시술 권유, 의료진 리베이트, 환자 안전보다 효율 우선, 의료사고 은폐. 강도윤이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병원이 아니라 장사예요. 맞아요. 강정우가 말했습니다. 이런 병원이야말로 우리가 바꿔야 할 곳이에요. 그날 밤 서진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를 다시 만나게 될 거였습니다. 서진을 버렸던 그 사람을. 서진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민수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서진은 성장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했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환자들에게 하고 있는 일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였습니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정의로 해야 해. 서진은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하온병원을 바꾸기 위한 계획, 환자 중심 시스템 도입, 의료윤리 교육 강화, 투명한 운영. 강도윤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갔어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서진이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강도윤이 읽어봤습니다. 좋은 계획이에요. 근데 서진 씨, 정말 괜찮아요? 전 남편을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서진이 강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5년 전 수술대에서 버림받았던 그 여자가 아니에요. 전 지금 강원유의료재단의 이사고 간호부장이고 당신의 아내예요. 강도윤이 서진을 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서진이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재단은 공식적으로 하온병원 인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진은 프로젝트 팀에 합류했습니다. 곧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였습니다. 서진은 짐을 쌌습니다. 5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보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5년 전에는 도망쳤지만 이번엔 맞서는 겁니다. 민수에게가 아니라 무너진 의료 윤리에 맞서는 거였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품격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6년 만에 한국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냄새, 한국의 소리. 서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강도윤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오히려 편하네요.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재단에서 준비한 차량이 둘을 호텔로 데려다 줬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며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섰고 거리도 달라졌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여전히 낯익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서진은 재단 한국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하온병원 인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현지 조사팀과 미팅을 했습니다. 하온병원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보고됐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환자들의 불만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무시하고 있어요. 의료진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원장의 일방적인 운영 방식 때문에요. 특히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습니다. 1년에 30%가 넘어요. 보고를 들으며 서진은 메모했습니다. 민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조사팀장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하온병원 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부 고발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에요. 누구죠? 간호팀장이라고 합니다. 김현주라는 분이에요. 서진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김현주. 서진이 병원에 다닐 때 후배 간호사였습니다. 성실하고 정의감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사흘 후 서진은 조용한 카페에서 김현주를 만났습니다. 6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현주는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현주가 서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현주 씨. 서진이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오실 줄 몰랐어요. 그것도 이렇게 6년 만에. 많이 힘들었죠? 서진의 물음에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병원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환자들은 고통받고 의료진들은 지쳐 있어요. 원장님은, 장민수 원장님은 돈밖에 모르세요. 현주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병원 내부 기록이에요. 서진이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환자 기록, 수술 기록, 재정 기록.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조금씩 복사했어요. 몇 달 걸렸어요. 들키면 해고당할 거 알면서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진은 기록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불필요한 검사 기록, 과잉 진료 기록, 리베이트 명단.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술 기록이었습니다. 6년 전 날짜. 서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명 한서진, 진단명 급성 대동맥 박리집도의 변경 장민수 김영호 사유 귀빈 응급수술건으로 집도의 교체.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록으로 확인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버린 그날의 기록. 현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날 저도 수술실에 있었어요. 원장님이 선생님을 두고 가시는 걸 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서진은 기록을 내려놓았습니다. 침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원장님은 귀빈 수술을 성공시키고 승진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원장이 되셨죠. 하지만 병원은 점점 이상해졌어요. 현주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최근 6개월간의 환자 불만 접수 기록이에요. 300건이 넘어요. 하지만 병원은 대부분 무시했어요. 서진은 불만 접수 내용을 읽었습니다. 수술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요. 필요 없는 검사를 강요해요. 의사가 환자를 물건 대하듯 해요. 간호사들이 너무 바빠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요. 서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현주 씨, 이 증거들을 공개해도 될까요? 그러려고 드리는 거예요. 이 병원을 바꿔주세요. 선생님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진은 현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며칠 후 서진은 재단 회의에서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강도윤과 강정우 그리고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온병원의 비윤리적 운영을 입증할 수 있어요. 강정우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 씨 의견은 어때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병원 문제를 공론화해야 해요. 언론, 시민단체, 의료윤리위원회를 모두 초대하는 거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하온병원 측도 참석하게 하죠. 민수를, 장민수 원장도 나와야 합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2주일 후 공개 토론회 공지가 나갔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 대형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언론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하온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민수 원장이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할 거였습니다. 토론회 전날 밤 서진은 호텔방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강도윤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내일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전 준비됐어요. 6년 동안 준비해왔어요. 강도윤이 서진을 안았습니다. 당신은 강해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그날 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6년 전 이 도시를 떠날 때 서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서진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간호부장, 재단 이사, 강도윤의 아내. 6년 동안 서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내일 만나겠네요, 민수 씨. 서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다릅니다. 토론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진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강도윤과 함께 컨벤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언론사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원유 의료재단 관계자분들이신가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강도윤이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네, 재단 이사 강도윤입니다. 이쪽은 같은 이사이자 간호부장인 한서진입니다. 서진도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회장에 들어섰습니다. 넓은 홀이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토론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고 객석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 의료윤리위원회 위원들, 환자 대표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
서진은 무대 옆 대기실로 갔습니다. 강정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이사장님.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진행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온병원 측에서 도착했습니다. 곧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곧 민수를 보게 될 거였습니다. 6년 만에 무대로 나갔습니다.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서진을 향했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대편 문이 열렸습니다. 장민수가 들어왔습니다. 6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수는 예전보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무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봤습니다. 민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너였어?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장 원장님.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계속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강원유의료재단의 하온병원 인수권에 대해 공개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강원유의료재단 측에서 말씀해 주시죠. 강정우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재단은 환자 중심 의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하온병원이 의료윤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개선하고자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서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서진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자료가 나왔습니다. 환자 불만 접수 현황이었습니다. 최근 6개월간 300건이 넘는 환자 불만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 자료가 나왔습니다. 과잉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와 시술이 반복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환자의 건강이 아니라 수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 자료가 나왔습니다. 리베이트 명단이었습니다. 의료진들에게 리베이트가 지급됐습니다. 의료윤리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객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바쁘게 메모했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곡된 정보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이 기록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자료가 나왔습니다. 수술 기록이었습니다. 6년 전 날짜. 환자명 한서진, 진단명 급성 대동맥 박리집도의 변경 장민수 김영호 사유 귀빈 응급수술건으로 집도의 교체.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6년 전 저는 이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였습니다. 급성 대동맥 박리로 응급수술이 필요했죠. 서진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장민수 원장은 당시 제 집도이였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귀빈 환자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원장은 수술실을 떠났습니다. 마취가 시작된 수술대 위에 저를 두고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원장은 선택했습니다. 환자의 생명보다 자신의 출세를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서 원장은 출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원장은 여전히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돈을, 의료윤리가 아니라 수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객석에서 환자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증언하겠습니다. 하온병원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강요당했습니다. 다른 환자 대표들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젠 사모님으로 불러도 괜찮겠지요, 장 원장님. 서진이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강도윤이 일어나 서진 옆에 섰습니다. 저는 강원유 의료재단 이사 강도윤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이자 간호부장입니다. 서진이 선언했습니다. 강원유 의료재단은 하온병원을 인수합니다. 단 의료윤리 전면 개편이 조건입니다. 환자 중심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6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서진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환자들을 지키려는 겁니다. 원장님이 잊어버린 것들을요. 나를 망치려는 거잖아. 아니에요. 원장님이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환자보다 출세를, 의료윤리보다 돈을 선택하면서요. 서진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젠 원장님도 원장님의 의수를 바로 세우세요. 서진은 돌아서서 강도윤에게 걸어갔습니다. 강도윤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함께 회장을 나갔습니다. 밖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진이 멈춰섰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품격으로 이겼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 분노가 아니라 원칙으로 승부했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서진은 미소 지으며 강도윤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토론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온병원 인수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사회는 강원유의료재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 없었으니까요. 서진은 병원 재건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자 중심 시스템 도입, 의료진 윤리 교육, 투명한 운영. 강도윤과 강정우가 함께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한 달 후 병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하온병원은 이제 강원 유미래의료센터가 됐습니다.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서진은 병원 앞에 서서 새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병원 내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비가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벽면에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서진이 직접 고른 문구였습니다. 환자들이 로비를 지나며 그 문구를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료진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서진이 직접 강의했습니다. 간호사들,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서진은 환자 중심 의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환자와 함께 치유하는 겁니다. 서진의 말에 의료진들이 귀 기울였습니다. 김현주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의술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치료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현주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병원이 살아났어요. 현주 씨 덕분이에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둘은 포옹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자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의료진들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간호사 이직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서진은 병원을 돌며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병실을 방문하고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간호부장이자 병원 경영자였지만 서진은 여전히 환자 곁에 있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해요. 이 병원 정말 좋아졌어요. 한 할머니 환자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환자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서진은 병원 지하에 있는 봉사병동을 찾았습니다.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려운 환자들이 치료받는 곳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민수였습니다. 민수는 환자복 같은 수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환자를 돕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겸손해 보였습니다. 서진이 다가갔습니다. 민수가 서진을 봤습니다.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자원봉사요. 병원에서 제안했어요. 원장직은 내려놨지만 의사로서 환자를 도울 수 있다고. 민수의 목소리는 잠잠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이 사라졌습니다. 어때요? 봉사활동은? 처음엔 힘들었어요. 자존심도 상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돈이 아니라 환자를 보니까 제가 왜 의사가 됐는지 기억나더라고요. 민수가 환자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정성스러웠습니다. 서진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조금은 변하고 있다는 게. 복수는 끝났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이젠 원장님도 원장님의 의술을 바로 세우세요. 환자를 위해서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서진아. 6년 전에. 정말 미안해. 알아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원장님이 어떤 의사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서진은 민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악수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서진은 봉사병동을 나왔습니다.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민수에 대한 모든 감정이 정리됐습니다. 3개월 후 병원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환자들이 늘었습니다. 좋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의료진들도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강도윤이 서진을 병원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서울 전경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서진 씨, 강도윤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병원을 살렸어요. 환자들을 살렸고 의료진들을 살렸어요. 우리가 함께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결정하셨어요. 이제 당신이 이 병원 회장님이에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이요? 네. 강원 유미래의료센터 회장. 당신이 맞는 자리예요. 서진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6년 전 수술대에서 버림받았던 간호사가 이제 병원 회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제야.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의 수술이 끝난 것 같아요. 강도윤이 서진을 안았습니다. 둘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서진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서진의 눈에는 미소와 눈물이 동시에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강정우가 축사를 했습니다. 서진 씨는 품격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 분노가 아니라 원칙으로 싸웠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년 전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상처받고 무너져서요.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치유되고 강해져서요. 서진이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강하게 만든 건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의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진이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강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 병원을 이 원칙으로 이끌겠습니다. 환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병원, 의료진이 자부심을 가지는 병원, 그런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했습니다. 김현주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현주 씨. 밤이 깊었습니다. 서진은 혼자 병원 로비에 섰습니다. 벽면의 문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문구가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강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뭐 생각해요? 과거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현재를요. 후회는 없어요? 없어요. 서진이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6년 전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아픔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상처가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둘은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랑은 떠날 수 있어도 품격은 남는다. 서진은 복수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품격으로 세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수술대에서 버림받았던 여자는 이제 품격으로 병원을 이끄는 회장이 됐습니다. 서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